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익남의 킹입니다. 오늘은 아날로그 오디오 케이블을 만들 수 있는 노하우를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따라오세요. 고고싱. 오늘 패널분 한번 모셨습니다.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프트기어 이재국 대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거 준비물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는데 오늘 우선 주 목적이 아날로그 오디오 케이블을 만들어서 마이크나 이런 장비들에게 연동할 수 있게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걸 오늘 해볼 생각인데요. 네. 한번 준비물 좀 설명해 주세요. 뭐 준비하시는지. 아날로그 오디오 채널을 전송하는 데 가장 필수적인 마이크 케이블이라고 얘기하고요. 마이크 케이블, 마이크 커넥터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커넥터들을 조립할 수 있는 부품들을 이제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혹시 각자 부품들 명칭도 물어봐도 될까요? 일단 요거는 이제 커넥터를 요 인서트라고 하는 그 접촉 단자를 감싸주는 하우징이라는 게 있고요. 아날로그 오디오 채널을 전송하는 데 필수적인 이제 케이블인데요. 흔히 마이크 케이블이라고 얘기해요. 좀 두꺼워 보이죠? 이런 것들은 인스톨할 때 네. 그 노출된 공간에 장거리로 갈 때 이제 많이 쓰고요. 얇은 것도 있어요. 요거 한 절반 정도 되는 것도. 그런 것들은 이제 렉 안에서 짧은 거리 구간을 연결할 때 쓰는데 오늘은 두꺼운 설치용 케이블로 이제 준비해봤습니다. 두꺼운 거는 장거리고 네. 얇은 거는 단거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주로 이제 그렇게 쓰는데 우리가 또 이제 여러 개를 보낼 때 이런 두꺼운 케이블을 이렇게 12가닥, 24가닥 이렇게 보내면은 부피가 커지잖아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이제 그 얇은 케이블들을 안에 이제 이렇게 멀티 코어로 넣고 다시 네. 이제 두꺼운 피복으로 감싸서 또 장거리용으로 쓰기도 해요. 정확한 이름이 뭐예요, 이 케이블이? 마이크 케이블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런 건 어디서 살 수 있나요? 보통 이제 세운상가나 이제 이런 낙원상가에 있는 업체가 사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온라인으로도 사실 수도 있고, 흔히 이제 이렇게 국내에서 쓰고 있는 브랜드들이 가온전선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LS 그룹이 있고, 네. 오디오 케이블이나 이제 산업용 뭐 광 케이블도 만들고, 이런 마이크 케이블, 앰프와 스피커를 연결해주는 스피커 네. 케이블, 그런 것들도 만들고 있고요. 수입 브랜드 중에 가장 사람들이 이제 흔하게 이렇게 좀 이렇게 떠올릴 수 있는 게 카나레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가격 차이가 많이 나죠? 사실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아요. 또 그 브랜드 안에서도 구조에 따라서 또 싼 게 있고 비싼 게 있고 그래요. 그러면은 보통 이게 타로 파나요? 말로 파나요? 어떻게 팔죠? 살 때? 보통 이제 100m, 200m짜리도 있고, 뭐 그 이상 되는 것들은 이제 주문하는 이제 그런 어떤 상황에 따라서 500m, 이렇게 300m짜리도 있는데, 수입산 중에서 뭐 벨덴이라는 또 케이블도 있어요. 벨덴. 벨덴은 원래 해외에서는 이 산업용 전력 케이블로 되게 유명한 네. 브랜드예요. 그 중에서도 이제 오디오나 비디오 케이블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여기 가져오신 거는 케이블을 잘라오신 거죠? 그렇죠.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렇게 실제 시스템을 구성하기 위해서 이제 연결할 구간을 접속하기 위해서 네. 저희가 이제 준비한 거죠. 대략 100m짜리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좀 얘기해 주세요. 보통 한 2,000원 안팎 정도 보시면 되고요. 네. 제한하는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뭐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고 아래쪽이 될 수도 있겠네요. 소비자가로 그러면 1m에 2,000원 정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죠. 네, 좋습니다. 네. 그럼 케이블 소개는 이 정도로 하고요. 네. 다음 것도 소개하죠. 케이블에 대한 안에 구조가 간단하게 있는데 네. 이거 이따 조립하는 과정에 다시 한번 좋습니다. 설명드릴게요. 다음은 이제 커넥터. 네. 여기 보면은 이제 XLR이라는 커넥터 혹은 또 캐논 커넥터라는 명칭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캐논이라는 건 이제 제조회사고 네. XLR이라는 것도 뉴트리아라는 회사에서 만든 규격인데 마이크 커넥터 이렇게 또 얘기를 하기도 하고 몇 가지 명칭이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신호가 나오는 방향인데 네. 메일이라 그래요. 피메일은 이렇게 이제 메일 커넥터가 이제 이렇게 네. 서로 이렇게 꽂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오디오를 전송할 때 쓰는 밸런스 타입, 3개의 극성을 쓰는 그런 방식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얘기해 주신 거를 여러분들 정리해 드리면 안에 이렇게 쇠가 튀어나와 있는 것들을 순놈이라고 보통 얘기하고요. 이렇게 들어가서 결합되는 부분이 앞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네. 더 간단하게 이해를 하자면은 우리 네. 전기 콘센트를 생각하시면 돼요. 신호가 전기가 나오는 쪽은 순놈, 네. 그다음에 벽에 있는 콘센트는 메일. 좋습니다. 네. 요거 구성품도 간단하게 이름 정도나 기능 정도 얘기해 주고 조립하는 거 찍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요거는 이제 메일로 순놈 조립이 되는 걸로 지금 봤고요. 지금 분해를 해놓은 거는 피메일이에요. 네. 순서대로 한번 이렇게 배열을 해볼게요. 하우징이라고 이제 케이스가 있고 신호가 접촉되는 단자들 네. 있는 인서트, 인서트. 네. 인서트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케이블이 뒤로 빠지지 않게끔 잡아주는 척이라는 건데. 척. 예.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커넥터에 이제 뚜껑을 닫고 케이블을 잡아주는 이 부싱이라는 부분입니다. 피메일을 조립하는 걸 한번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이제 케이블이 있고요. 제가 이제 미리 피복을 좀 이렇게 벗겨놨어요. 피복 벗길 때 사실 뭐 니뽀나 이런 걸로 벗기면 되잖아요. 이게 안에 이제 쉴드가 있어요. 실드가 있네요. 보통 네. 우리 랭 케이블 같은 경우에 UTP 네. 쉴드가 없어서 이런 것들은 이제 너무 이렇게 세게 네. 잡고 그러면은 이게 반이 끊어져 나가서 네.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자,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뭉툭한 니퍼로 요를 절단하는 것보다는 칼이나 네. 예리한 도구를 이용해서 적당하게 이렇게 텐션을 줘갖고 네. 고무만 딱 제거를 하고 이렇게 싹 빠지는 좋습니다. 그런 것들. 대략 끝에를 한 1.5cm 정도
정도가 제일 적당한 것 같아요. 네. 여기 케이블을 보면 이제 이렇게 쉴드가 보이는데요. 네. 이제 한번 벗겨볼게요.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몰아줘야 돼요. 다시 한쪽으로 방향을 잡아놓고요. 네. 안에 보면 또 이렇게 호일로 되어 있는 쉴드가 있어요. 이게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혹은 호일로만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이제 이 과정에서는 이제 잘라버리죠. 절단을 해놔요.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이제 불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거를 이제 제가 절단을 하고 네. 인젠 강도를 이제 높이기 위해서 아. 네, 명주실이 있어요. 왜냐면 이 마이크 케이블이라는 거는 네. 뭐 심지어는 여기다가 이렇게 공중에서 이렇게 매달아 갖고 네. 무거운 줄을 달아 갖고서 마이크를 달 때도 있고, 아. 네, 또 이렇게 막 당기다 보면은 끊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인젠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 명주실이 대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네. 정리를 하고 났더니 이제 세 가닥이 남았어요. 그렇네요. 요거는 이제 쉴드죠. 네. 쉴드를 보통 이제 그라운드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라운드. 또 이제 두 가닥이 있는데 요건 이제 신호선이에요. 실제로 이제 오디오 신호가 전송되는 건데 하나는 플러스가 되고요, 하나는 마이너스가 돼요. 두 개가 있는 이유는 이 두 개의 서로 반대되는 이제 극성결례예요. 사실 오디오 신호는 이제 AC 성분이에요. 근데 왜 플러스 마이너스로 붙이냐, 교류인데 그냥 요 극성이라는 게 바뀌었을 때는 서로 반전이 돼서 오디오의 간섭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규칙을 정해놓은 거예요. 오디오 같은 경우 이게 조립을 할 때 제가 이거를 마이너스로 잡고 이걸 플러스로 잡는데 반대쪽에서 이거를 반대로 하게 되면은 극성이 바뀌고 네. 여러 개의 신호가 합쳐졌을 때 이제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단순하게 이렇게 양쪽 끝을 연결할 때 네. 나는 이거를 그냥 마이너스로 할 거야 그러면 반대쪽도 똑같은 색을 마이너스로 해줘야 네. 돼요. 일반 전기 제품처럼 잘못했다가 막 타고 이런 그런 문제까지는 건 없죠. 없겠네요. 네, 단지 이제 이렇게 녹음을 했을 때 소리가 안 날 뿐입니다. 네, 심각하죠. 같은 색깔끼리 앞뒤로 잘 연결해라.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작아서 안 보이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1번, 2번, 3번 이렇게 이제 숫자가 써 있어요. 보이시죠? 1번은 그라운드고 2번, 3번이 이제 신호인데요. 2번이 플러스고 3번이 마이너스예요. 규칙입니까? 그렇죠. 실제로 뒤에 제가 이제 보기에는 이걸 내가 규칙에 맞게끔 앞뒤로만 잘 연결하면 될 것 같긴 한데 2, 3번의 규칙을 정해놓은 이유가 혹시 나중에 유지보수하거나 뭔가 할 때 2는 이거고 3은 이거다 이런 개념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2번은 네. 플러스, 3번은 마이너스. 그렇죠. 딱 정해져 있는 거죠. 네. 그럼 색깔이 있는 거를 이제 플러스로 쓰는 경우가 많아요. 흰색, 무색을 마이너스로 쓰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연결을 하기 위해서 끝을 약간 이제 벗겨냅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조립을 할 텐데 네. 피복을 벗겨다 보면은 선 길이가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사실 이제 이대로 조립을 하게 되면은 위험해요. 왜냐면은 나머지 두 개는 플러스 마이너스는 피복이 있지만 네. 이 그라운드는 피복이 없어요. 네. 피워지면서 다른 단자의 쇼트가 되면은 단락이 되는 거죠. 네. 보통 여기다가 이제 수축 튜브를 씌우거나 다시 한번 절연 피복을 네. 재가공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이제 제가 이제 잘 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최대한 그라운드를 좀 짧게, 보통 저는 이제 한 절반 정도로 잘라버려요. 이거를. 네. 이렇게 해서 길이를 맞춥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 그라운드가 제일 짧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전원과 마이너스가 이렇게 세 개로 되어 있습니다. 케이블 작업하는 걸로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준비되셨습니까? 네. 시작해 보시죠. 네, 선을 재단했으니까 네.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네. 요 하우징을 먼저 껴주시고요. 이거 빼먹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네. 군두로 여기 이제 끝에 네. 부츠에다가 납을 입혀줍니다. 재단한 케이블에서 납을 입히고 끝에를 한 5mm 정도만 남겨놓으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보시면 이렇게 좀 길죠? 네. 이거를 제가 좀 자르겠습니다. 그라운드 케이블은 충분히 재단을 했기 때문에 배자를 않고요. 네. 인서트 인서트. 네. 부츠에 지금 납이 이제 붙여져 있긴 한데 네. 한 번씩 다시 입힐게요. 처음에 인서트를 사면 기본 납이 붙어 있나요? 원래는 안 붙어 있죠. 아무도 이런 식으로 이제 납을 다시 똑같이 입혀줘야 돼요. 네. 충분히 입혀줘야 되고요. 그러니까 선에는 많이 묻질 않기 때문에 네. 인서트에는 이제 납이 이제 충분히 많이 들어갈 수 있게. 네, 그렇네요. 주의할 점이 인서트에다가 납을 충분히 묻혀라.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번에 먼저 연결을 해요. 그라운드를 연결해주고 어느 정도 이제 식은 상황에서 나머지 2번과 3번을 연결합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 이렇게 케이블에 보면 그라운드 하나만 연결되어 있고요. 나머지 두 개, 빨간색과 흰색은 이제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네네. 시그널을 연결하고 그라운드를 연결할 수도 있는데 이게 시그널 케이블들이 이렇게 좀 접히면서 연결이 돼야 되는데 접힌 상태에서 그라운드를 나중에 댐을 하게 되면 그 열 때문에 이 피복이 녹을 수가 있어요. 손상이 가는 네,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미리 이제 충분히 식힌 다음에 3번 연결했고요. 그대로 제가 또 2번을 연결하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이 고난이도의 작업이 끝났습니다.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은 여기는 전문가시니까 이렇게 한 손으로 이렇게 하지만 못할 경우에는 뭔가 고정을 하고 진행을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처음에 이제 피복을 이제 선을 정리할 때 그라운드를 짧게 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라운드는 아까 저희가 명주실을 끊어버렸기 때문에 네. 힘을 받쳐줄 케이블을 찾아야 돼요. 이제 시그널 쪽하고 이거 선을 길이를 같이 하면은 네. 이렇게 힘을 받았을 때
이 시그널 라인들이 끊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끊어질 수 있어요. 그라운드를 짧게 하면은 그라운드가 이렇게 힘을 버텨주고 네. 시그널 케이블로 살짝 접어서 이렇게 조인을 해주면은 전혀 이쪽에 무리가 안 가죠. 이게 완전 꿀팁이네요. 요게 노하우네요. 그렇죠. 이게 노하우네요. 이거 그러니까. 25년 된 노하우인데 공개를 안 했어요. 네. 그때까지. 비공개,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척을 이제 끼워주고요. 네. 척은 나중에 끼셔도 돼요. 이게 벌어지기 때문에. 이건 이제 PBL인데 여기 보면 클립이 있어요. 실제 이제 이렇게 메일 커넥터하고 네. 체결됐다 뺄 때 클립이 있는데 이쪽에 이제 위쪽으로 봤을 때 이제 요 클립을 받쳐주는 스프링이 있어요. 텐션. 있네요. 네. 그렇죠. 이렇게 해서 밀어주시고 척을 이렇게 해서 이제 방향을 보셔갖고 여기 보시면 옆에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어요.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 결착이 되죠. 이렇게 해서 이제 빙을 끼고 하우징에 껴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네. 피메일이 완성이 됐고요. 자, 이렇게 일체형처럼 딱 맞아 떨어지게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이제 이렇게 메일 커넥터가 이제 네. 됐죠. 그래서 이제 암과 수 커넥터가 이렇게 체결이 좋습니다. 소리가 경쾌하게 나네요. 네네. 자, 그럼 정리를 해보면 이 케이블을 저희가 지금 만들었는데요. 암과 수 전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만드는 방식은 동일하잖아요. 그렇죠. 네, 동일하고 이쪽에 연결되는 부분만 좀 다르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만드시면 될 것 같고요. 링이나 부싱은 사전에 미리 껴야 되는데 가끔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수하시더라도 큰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정말 안 되면 이렇게 배터리 다시 한 거 떴다가 다시 끼셔도 전혀 무방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도전해보셔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끝나셨는데 후배들이나 이 영상을 보고 배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제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그라운드, 네. 마이크 케이블 커넥터, 뭐 아주 그 음향 용어 중에 일부고 기본적인 용어도 갖고 저희가 이제 설명을 했어요. 근데 음향 시스템이라는 거는 이제 뭐 마이크도 있고 이런 케이블도 있고 또 음향 신호를 처리해주는 믹서, 그다음에 앰프, 스피커 이런 것들이 또 뭐 하나씩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각각에 대한 장비 선정을 하는 것과 연결해서 최적화하는 그런 기술을 또 익히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이렇게 기초적인 것부터 밟아 나가면 좋은 그런 또 분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어떻게 전문가분들 모셔가지고 케이블 만드는 걸 보여드렸는데요. 이 음향에 대한 시장에 대한 분석도 한번 해드리고 그다음에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음향의 차이, 방송 시스템과 전관 방송이라고 해서 이렇게 비상 경고 방송 같은 다양한 방송 분야들이 많은데 그 분야에 대해서도 한번 초대하겠습니다. 네. 오실 의향 있으시죠?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